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2주째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반격도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전쟁 2주째인데요. 오늘도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오늘 오전 테헤란을 상대로 대규모 파상 공습을 또다시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테헤란과 카즈빈에 대해 대피 경보를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테헤란에서는 집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느껴졌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하루 동안 이란 서부와 중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어체계, 무기 생산 시설을 비롯해 2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루트에서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도 군사작전을 이어가면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곳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중동 각국에서는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 서쪽에 있는 정유시설이 오늘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부 지역에서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서 자국 국영은행 건물이 공격받자 미국, 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앞으로 공격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조 기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지도자들 각각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서 더 공격적인 태세로 전선을 넓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자국의 에너지 시설과 항구가 공격을 받는다면 중동 지역 내 석유 시설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즈타바의 성명이 발표되고 몇 시간이 지나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공습 첫날 숨진 아버지처럼 모즈타바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 제거에 더해 이란 국민이 신권 통치를 전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애초 전쟁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이는 이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위급 핵 과학자들이 사망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종전 조건을 꺼내들었다고요? 네, 이란 쪽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나온 종전 제안인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방법으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 그리고 배상금 지급, 또 공격 행위 재발을 막을 국제적 보장, 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정당한 권리에는 핵 프로그램 개발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배상금 지급 요구의 경우 전쟁 피해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전쟁 장기화 우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런던 RC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9%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장중 $100 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를 돌파한 건 3년 7개월 만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에너지 공급망 마비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겁니다. I'm not going to guess on short-term trading. That's based on psychology more than flows of oil. 유가 급등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1.5% 이상 하락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비아대 교수는 관세에 이어 전쟁까지 겹치며 물가는 오르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험난한 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markets are afraid that the war is going to last longer than anticipated. There's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of stagflation if the war goes on too long and oil prices remain elevated. 사태가 심상치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즉각 금리를 내려 경기 침체를 막으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미 항구간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한 존스법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백악관의 고육 지책에도 2주를 맞는 이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 충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이란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0일 복수의 소식 통을 인용해서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 NSC가 대이란 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작전 돌입 전 공식 회의에는 에너지부와 재무부 주요 당국자들도 참석하기는 했지만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장에 대한 논의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가 급등해 미국이 큰 돈을 벌게 됐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은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란 핵무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불안 속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부적절한 말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미군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며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uring a 47-year period, could have been done by a lot of different people. They chose not to do it, but they really are a nation of terror and hate, and they're paying a big price right now.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에 대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이 불가능하고 이달 말에야 선박 호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급등은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라며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our military assets right now are focused on destroying Iran's ability to wage war and terrorize the neighborhood. When we can afford some additional assets to move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we will do that. That's coming.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과 고령층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쟁 직후보다 2자릿수 상승해 트럼프 지지층 결집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2주 만에 토마호크 등 핵심 무기 몇 년치를 소진하면서 전쟁 비용과 무기 재고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장거리 정밀 타격용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소모가 특히 빠른데 토마호크의 단가는 약 360만 달러, 약 53억 원에 달합니다. 미군은 지난 5년간 단 370발의 토마호크를 구매하는 데 그쳤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첫 100시간 동안에만 무려 168발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백악관이 전쟁을 비디오 게임에 비유하며 미군 역량을 과시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이 X 계정에 공개한 영상에는 일본 닌텐도사의 위 게임 화면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골프 홀인원이나 야구 장외 홈런을 기록한 뒤 미군이 실제로 이란을 공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또 볼링 스트라이크 직후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면서 스트라이크라는 자막이 올라갑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전쟁을 시작한 후 이와 같은 홍보 영상 10여 편을 공식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넘어서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1,500원을 위협하며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또 코스피는 5,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피력하면서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충격은 국내 증시 개장 때 고스란히 반영돼 코스피는 문을 연 직후 3%대 낙폭을 보이며 한때 5,4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오후 들어 5,4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날보다 1.7%가량 내린 5,487.2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100를 훌쩍 넘어섰을 때 코스피가 장중 8%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것과 비교하면 변동장이 계속되며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전쟁 2주차 이제 되는 시기인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은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했고요.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는 뭐 주간 하락률이 한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하락했고 현대차도 0.77%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0.4% 오른 1152.96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1,460원대까지 하락했었던 원달러 환율 역시 국제유가 급등에 1,49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과 1,490원대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1,490원을 넘긴 상태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분간 이러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원유를 가공해 만드는 에틸렌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 NCC입니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만 228만 톤. 에틸렌은 원유를 증류해 만든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나프타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플라스틱과 섬유 등 화학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에틸렌 생산이 줄면서 여천 NCC는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원료 비축량은 3주 정도로 에틸렌 생산량도 줄였습니다. 1, 2공장에서 80% 정도 잡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65%까지 다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최고 미니멈으로 지금 운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사용되는 나프타 절반은 수입하는 만큼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LG화학과 하나솔루션 등 에틸렌 제조 기업들은 불가항력 발생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공장 가동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최대한 가동을 낮추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나프타를 우회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아마 지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료 비축분이 바닥을 드러내는 다음 달쯤엔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 하루 만에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수십 원씩 떨어졌고 서울의 기름값도 1,800원대로 내려오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통제를 넘어서 수급 다변화와 같은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700원 후반. 석유 최고 가격 시행 하루 만에 각각 50원, 70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 1,700 내려온 게 또 한 몇 주 만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단가는 좀 떨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체감적으로 확실히 확 느낄 수 있어요. 네, 체감으로. 혹시 며칠 전보다는 1,700 초반대까지만 더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70원대, 경유는 1,880원대로 전날보다 30원 안팎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가장 비싼 서울 기름값은 8일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정유사의 낮아진 공급 가격이 주유소 소매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진 시차가 있지만 정부는 이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정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치솟던 기름값은 30년 만에 가격 통제에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유사의 손실이 누적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인위적 통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결국 수급 다변화와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중동 이외에 미국 같은 다른 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기름값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 정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유소의 불법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본격 시행되자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며 부당이득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유가까지 민생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해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한 거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어기는 주유소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리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해 국민 감시가 필요하다는 건데 1시간여 뒤엔 주변 주유소 가격이 표기된 지도도 띄우며 바가지 신고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오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물가와 직결되는 유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글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약속은 지킨다거나 부처별 칸막이가 없다며 기사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효능감을 강조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취임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응답자들이 긍정평가한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수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배경으론 중동 사태 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앞으로도 SNS나 공식 일정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중동 상황 이번엔 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교수님. 네. 네, 이란 전쟁이 이제 14일,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장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출구 전략 찾겠다고 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 미국과 이란의 완전히 뭐 강대강 대치 국면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유가 전쟁이다. 네. 그러니까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란은 지금 최대한 모든 가용 수단을 다 사용해서 지금 유조선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막고요. 거길 또 대응해서 미국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축유를 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군사적 수단도 쓰겠다고 지금 양측이 그냥 완전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일 내에 이런 국면이 이 진정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물밑에서 뭐 휴전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종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뭐 전쟁이 이어지다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인 영향은 네.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또 걸프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겠죠. 특히 두바이나 UAE나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이 한번 나면 이런 국가들은 투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네옴시티라든지 메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럴 때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다시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간 유가 때문에 지금 모든 물가들도 다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뭐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관련된 산업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고용된 고용주와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모든 산업 전반에 거쳐서 유가 인상에 따른 피해들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전쟁이 이른 시일에 끝나더라도 이 파급은 최소 뭐 몇 달, 길게는 1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죠. 세헤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 이후에 첫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독 형식이었는데요. 관련된 녹취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انتقامی که در نظر داریم فقط مربوط به شهادت رهبر عظیم الشأن انقلاب نیست بلکه هر عضوی از ملت که توسط دشمن شهید می شود خود موضوع مستقلی برای پرونده انتقام. 네, 피해에 대한 복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네, 이 메시지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메시지고요. 근데 이제 뭐 순교자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한 게 사실 시아 이슬람,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접촉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순교자 얘기가 나오나. 예를 들어서 뭐 자살 폭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순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죽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 중에 죽은 모든 이란인이 전부 다 순교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시아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드.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아 이슬람이랑 이슬람 출발이 순니 이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무하마드의 손자가 결국 전쟁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시아파는 우리는 순니파를 이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수파인 시아가 다수파인 순니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상당히 종교적인 내용이었고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시아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를 외친, 성전을 외친 그런 듯한 상당히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자리에서 뭐 이란과 관련된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을 이어나갈 때 이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종전 조건에 대해서 네. 짚어봤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뭐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종전이 될 수가 있는 거긴 합니까? 생각하시기에? 그 조건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의 네. 어떤 수위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아주 험악한 말들을 지금 썼다고 합니다. 네. 예,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들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모스타바의 첫 번째 성명이 너무나 지금 강경한 발언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3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휴전 조건은 이란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달라. 이 권한은 이 권리라는 것은 결국 이란의 핵농축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기 전에 핵협상에서 미국은 이란 영토에서는 제로 농축을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우리 영토에서 아주 저농축이라도 우리는 농축을 조금 해야 된다. 예. 왜? 농축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배상을 해줘야 된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란의 산업시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얘기했고 더 어려운 것은 절대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 예. 요거를 약속해달라는 거죠. 어느 대통령이 이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세계 중에 하나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란도 미국도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미 국내 여론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이라크 서부 쪽에 지금 공중급유기 미국 공중급유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예. 6명이 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상자가 나올 거고 이거 언제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란 측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측은 외부적으로는 방송에서는 우리는 뭐 6개월까지 전쟁을 할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시면 이란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양측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밑에선 휴전으로 가는 협상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언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이 이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만 어쨌든 양국이 좀 물밑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셨는데 이번에 나온 모스타바의 첫 메시지가 직접 뭐 등장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대신에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을 한 형식이었는데 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의혹만 증폭시켰다. 네, 최소한 녹취록은 낼 수 있거든요. 예, 음성 녹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앵커를 통해서 성명을 저렇게 발표했는지 지금 사진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뭐 전략의 일부일까요? 저는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어떤 전략,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전략일까요? 몸이 지금 상당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예. 괜히 화면으로 등장한다거나 목소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죠. 오히려? 네, 위험할 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숨길 수 있는 한 계속 숨기고 몸이 다 나은 다음에 나온 다음에 뭐 화면에 등장하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진짜 화면에 등장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상이 크다. 또 아니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좀 상태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보도들을 조합해 보시면 그렇게 뭐 증상이 나서 의식이 없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다는 보도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음성조차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이제 녹취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은 피해 복수라는 단어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좀 확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네, 피해 복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아파에서 복수는 계속 중요한 종교적인 코드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해서 민간인 사망자 아마 1,000여 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죠. 네. 얼마든지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2전선에 대한 얘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그러나 추측을 해본다면 제1전선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강대강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공격이 제1전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2전선은 지금 소프트 타겟이라고 그러죠. 민간 시설이나 경제 시설 그리고 유조선 이런 것들을 공격함으로써 훨씬 더 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타겟을 가리켜 아마 두 번째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스타바가 또 이제 170명 넘게 숨진 그 이란의 초등학교 폭격 사건도 언급을 했잖아요. 뭐 보상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적을 쳐부술 거다 이렇게 네.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메시지를 보면 항전 그리고 국민의 결속을 좀 강조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170여 명이 사망한 이 여학교 사건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토마호크와 비슷한 미사일을 이란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오폭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무자타바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니까요. 계속해서 이용하겠죠. 예. 근데 이제 모스타바가 뭐 어떤 육성이라든지 얼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란 국민들도 궁금하겠죠.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마도 아마 지금 모스타바가 혁명수비대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해서 혁명수비대가 지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모스타바 사망설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예. 저희가 또 예단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는 정확하게 우리 받은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했을 거라는 신호도 지금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라마단이 끝나고 거기에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스타바가 몸이 괜찮다면 이 행사에 파격적으로 등장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란 정권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오늘이란 것도 좀 궁금하고 무슨 일인지도 궁금한데 모스타바가 낸 메시지에 대한 뭐 반박 형태인 건가요? 그렇겠죠.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그 내용에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군사적 공격 수위를 조금 높일 가능성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결코 물러나지 않는 자기도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하루하루 분위기가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서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뭐 앞으로 뭐 한 2주 정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양국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발언들을 한 내용들을 보니까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중동 사태에 대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좀 중단하라 이런 여론들도 좀 상당히 높아지는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비행기 지금 충돌 사건도 수송기 충돌 사건도 나오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 국내 여론은 처음부터 안 좋았지만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부상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사상자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혀 지금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논리적인 해법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중단 우세가 좀 아직까지는 뭐 우세하긴 하지만 초기랑 비교하면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찬반이 사실상 많이 팽팽해진 건데
군사작전 지속 여부라든지 뭐 정치적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지지율이 9%로 올랐다면 사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비교해봐서. 그렇다면 아마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란의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만들려는 이란의 이런 모습들이 미 국민들로 하여금 자, 이 정도 어차피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란이 지금 세계 경제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런 이란의 모습을 봤을 때 네. 미국이 어느 정도 타격을 주고 응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거기에 동의하는 미국 내 여론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모릅니다. 갑자기 내일 미군 사상자가 늘어난다면 예. 여론은 또 바뀔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그래프가 화면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지지율은 또 내려갔습니다. 이게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간 상황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종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아마 선거 때문일 것이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또 이란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유혹될 수도 있겠죠.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뭐 더 전쟁을 이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이 좀 보좌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이 이렇게 대응에 나올 것이라는 걸 도대체 대통령에게 잘 알린 게 맞는지 궁금하다.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고 이미 전쟁 전부터 계속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되면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데이터를 도대체 대통령에게 잘 전달했는지 지금 그런 걸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전쟁을 더 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자인 이란이 지금 강자인 미국을 효과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은. 왜냐하면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습만으로 지금 혁명 수비대를 제거하기도 힘들고요. 다른 이란의 정규군도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이 가장 아픈, 가장 약한 고리를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조선 때리죠. 호르무즈 해협 안 풀어주죠. 그리고 걸프 국가들 계속 공격하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부터 하루 종일 전화를 받을 거예요. 전쟁 언제 끝낼 겁니까? 당신은 괜찮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출구 전략을 찾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또 새로운 전쟁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에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반전무 시위가 심했을 때 help is on the way라면서 이란의 반전무 시위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녹화된 영상에서 드디어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러 간다. 그리고 혁명수비대와 민병대, 그러니까 초관경 진압으로 이란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이 두 조직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감행할 테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러니까 이란의 이 집권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란 국민들이 나와서 다시 반전무 시위를 해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종전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다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혼자서 이스라엘 단독으로 미국이 전쟁을 끝냈는데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과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죠. 근데 미국이 탄약을 주지 않는다거나 미국이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아니면 구축함에 있는 요격망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막아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피해는 엄청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제 생각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왜냐하면 이스라엘 혼자 전쟁을 하더라도 이란은 계속해서 골프 국가를 때릴 거예요. 네. 그럼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기존의 그 미국의 종전 조건, 그러니까 이제 셀프 종전이라고 했던 네. 그런 것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러니까 꽤 구체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란 정권의 전복 여건을 조성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했었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발언들보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타냐후 총리 발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나타냐후 총리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국민들에게도 또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쟁 초기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지금 다른 국가들이 이 전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조건을 꼭 만들겠다. 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나는 전쟁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예, 의미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쟁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모즈타바도 뭐 생명을 보장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뭐 기회가 되면 제거하겠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미국과는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합의는 이미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무즈타바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남의 다른 국가의 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미국 대통령이 뭐 아니다, 맞다 하는 권한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무자타바는 너무 강경하고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고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추가적인 암살 계획을 시도할 텐데 네, 추가적인 암살 계획을 시도할 텐데 문제는 정보가 없죠.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공개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1년 아니면 짧게는 6개월 이상 알리 카메네이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무자타바는 이제 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새롭게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암살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을까. 그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네. 뭐 이스라엘의 의지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 무스타바를 암살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네. 그 다음의 상황은 이란의 어떤 상황들 한번 보게 된다면 네. 반미가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뭐 종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또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죠. 네, 이미 이번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뭐 엄청 큰 변화가 난다. 아니면 정권이 붕괴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집권 세력은 이란의 국가를 굳이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거고 자기들의 시스템에 따라서 돌아갈 것이고요. 반미 성향은 더 커지겠죠. 반미 성향은 더 커질 네, 것이다. 그리고 반이스라엘 성향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를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그렇게 살해한다면 이란의 대응 공격 수위도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전쟁을 뭐 유가 전쟁이다. 이란이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타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제 유가 폭등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네. 전쟁을 더 길게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란의 목적은 200달러입니다. 2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버티고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 기대를 설치를 했다 안 했다 지금 뉴스들이 막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설사 했더라도 아주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진짜 호르무즈 해협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뭐 지금 2천에서 뭐 몇천 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설치할 수 있다. 그걸 본보기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몇 대를 설치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몇백 개를 뿌렸다. 그러면 자기 이란의 유조선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뢰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근데 기뢰 제거 작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기술도 너무 어렵고 이란 본인들이 할 수도 없어요. 제거 작업이요? 예. 이거는 특정 국가만 할 수 있다고. 본인들도 못하는 기뢰를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들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가벼운 예를 들어서 기뢰를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물 위에 그냥 부유하게 떠다니는 기뢰는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란이 정말 벽 끝으로 몰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도 기대를 뭐 몇백 개를 뿌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제는 뭐 기대 제거 전에는 어떤 유조선도 사실상 들어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기대를 언제 제거할 수 있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 발언만으로도 뭐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떤 걸프 국가들에 대한 원유 생산 시설 네. 또는 이제 공급 시설도 폭격을 했고 네. 기뢰까지 이제 설치를 뭐 한 해 만에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네. 전략적으로 이제 기뢰를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 막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카드로 기대까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이 전쟁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이번 전쟁으로 뭐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뭐 대신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뭐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수출 못하는 원유가 지금 뭐 바다에 많이 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러시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그리고 아마도 푸틴은 트럼프에게 추가적인 제재 해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이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이란한테 잘 얘기해 볼게. 예. 휴전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잘 중재해 볼 테니 추가적인 제재 해제해 주면 내가 잘 해보겠다. 그럼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돌파구가 없잖아요. 예, 뭐 채널은 다른 채널도 있긴 합니다. 오만 채널도 있고 뭐 사우디도 있고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중재를 할 수 있지만 푸틴 또 이란하고 다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푸틴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란이 푸틴에게 여러 가지 전쟁 전에도 왔다 갔다 그런 소통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러시아의 그 원유 제재 자체가 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러니까 종전을 위한 협상 카드였는데 네. 이걸 이번에 써버리게 되면은 그 카드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 전쟁은 뭐 계속 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한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가 제재를 또 해주고 당신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줬고 나는 제재 해줬으니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겠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이 또 검토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거죠. 이 존스법 중단을 면제하는 내용인데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가를 낮춰보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러 지금 수단을 통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축률을 푼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단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지금 쓰고 있지만 결국 그게 일시적인 효력은 발휘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전부 다 똑같은 기결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유가는 계속 그럴 것이고요. 결국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란이 훨씬 더 이 국제 지금 세계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민생 경제도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고유가를 정당화하는 트럼프의 정신 승리 이면에는 치밀한 선거 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서민들의 삶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3 weeks ago, it was like $3, around $4 for a gallon of gas, and then right now it's $6. I do it to make money, and if the gas prices keep going up, then I'm not going to be. It'd be foolish to do it.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니다. 여기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전가 프레임입니다. 트럼프는 고유가 원인을 미국 군사작전이 아닌 이란의 핵위협 탓으로 돌리며 기름값을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포장합니다. 동시에 에너지주들의 결집도 노립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산유주들의 확실한 표심을 다지겠다는 계산입니다. Oil prices have increased, freight prices have increased, but at the same token, the profitability and margin to a refiner has increased even more.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국익이 결국 정유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장의 생활고보다 강한 리더 이미지에 환호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 프레임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안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인생 파탄을 덮으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의 고통이 분노로 변할 때 트럼프의 정신 승리는 중간 선거의 자책골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널뛰는 기름값을 잡으려고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많은 비축유를 시장에 풀 계획도 밝혔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고공행진하는 휘발유 값에 일본 정부가 리터당 170엔, 우리 돈 1,59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정유업체가 손해본 돈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대신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ガソリン価格の上昇が見込まれますが、そうした中にあっても小売価格を全国平均で170円程度に抑制する。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비축유까지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25일분을 방출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많은 45일분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 역대 최대 규모 방출에도 현지 언론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은 시간 벌기용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중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것이 과제인데 지금처럼 세계 각국이 수급난을 겪으면 수입처 찾기가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지적됐던 중동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긴급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2,800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인데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엔으로 올라 보조금을 30엔씩 지급하면 기금은 한 달 남짓 만에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외려 더 오를 거라고 도쿄신문은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번 주말에 나들이 하신다면 모레보다는 토요일인 내일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모레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겠고 낮 동안은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 많은 곳은 15도 안팎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공격의 강도와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취임 나흘 만에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나오시죠.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네, 모스타바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격이 계속된다면 닫을 수밖에 없다며 봉쇄 장기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걸프국 전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봉쇄가 아니라 선별 통제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는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다며 우호국이나 비침략국에는 열어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던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미국이 기뢰 설치용 선박을 파괴했다라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이후 이란이 더 작은 배들을 사용해서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10개는 설치됐을 거라는 미국 연구소의 추정도 있습니다. 기뢰는 쉽게 말해서 바다에 설치해두고 선박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곳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3km에 불과하고 실제 항로는 더 좁아서 기뢰를 몇 개만 설치해도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기뢰와 무관하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이용한 선박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걸프 해역에서 최소 16건, 사망자는 7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만에도 어젯밤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오만 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소하르 공항 근처에서 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조선 호송 작전 시행 여부도 관심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모든 군 자산이 이란의 공격력을 파괴하는 데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위 작전은 이달 말 정도에 가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원유를 들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의 에너지 위기 또 국제 유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 패권 유지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 행정부가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해협 봉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이란의 봉쇄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가운데 이란이 공습 중단 등 까다로운 전제 조건들이 먼저 충족돼야만 휴전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재 시각 12일 전했습니다. 이란 주변 아랍 국가들은 외교를 통해 전쟁을 중단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벌이도록 하려고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협상 개시를 검토해보기 전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중단이 선행돼야 하며 휴전 후에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선출 뒤 첫 메시지를 발표한 가운데 숨진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안보 전문가 하미 드레자 아지지의 말을 인용해 모스타바의 성명은 군사 전략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아버지보다 훨씬 더 대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메시지가 다른 유력 인사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있든 타협이나 유화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전쟁 장기화 우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런던 RC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9%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장중 $100 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를 돌파한 건 3년 7개월 만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에너지 공급망 마비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겁니다. I'm not going to guess on short-term trading. That's based on psychology more than flows of oil. 유가 급등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1.5% 이상 하락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비아대 교수는 관세에 이어 전쟁까지 겹치며 물가는 오르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험난한 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markets are afraid that the war is going to last longer than anticipated. There's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of stagflation if the war goes on too long and oil prices remain elevated. 사태가 심상치 않은 차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즉각 금리를 내려 경기 침체를 막으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미 항구 간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한 존스법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백악관의 고육 지책에도 2주를 맞는 이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 충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배럴당 $100를 넘어선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새벽 0시 1분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한해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 등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 항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백악관은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비교할 수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괴멸당하고 있다며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상에서 쓸려나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민생 경제도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고유가를 정당화하는 트럼프의 정신승리 이면에는 치밀한 선거 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서민들의 삶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3 weeks ago, it was like $3, around $4 for a gallon of gas, and then right now it's $6. I do it to make money, and if the gas prices keep going up, then I'm not going to be. It'd be foolish to do it.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니다. 여기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전가 프레임입니다. 트럼프는 고유가 원인을 미국 군사작전이 아닌 이란의 핵위협 탓으로 돌리며 기름값을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포장합니다. 동시에 에너지주들의 결집도 노립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산유주들의 확실한 표심을 다지겠다는 계산입니다. Oil prices have increased, freight prices have increased, but at the same token, the profitability and margin to a refiner has increased even more.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국익이 결국 정유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장의 생활고보다 강한 리더 이미지에 환호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프레임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안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인생 파탄을 덮으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의 고통이 분노로 변할 때 트럼프의 정신 승리는 중간선거의 자책골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계속해야 한다는 34%였습니다. 다만 공격 직후인 지난 1일 조사와 비교하면 공격 지속 의견은 25%에서 34%로 증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42%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2주 만에 토마호크 등 핵심 무기 몇 년치를 소진하면서 전쟁 비용과 무기 재고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장거리 정밀 타격용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소모가 특히 빠른데 토마호크의 단가는 약 360만 달러, 약 53억 원에 달합니다. 미군은 지난 5년간 단 370발의 토마호크를 구매하는 데 그쳤는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첫 100시간 동안에만 무려 168발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군 공중급유기 한 대가 대이란 군사작전 수행 중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서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한 대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는 장대한 분노작전 중 우호 공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적의 공격이나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무장괴한의 차량이 돌진했고 버지니아주 대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범인은 과거 이슬람 테러 조직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낮,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유대교 회당으로 무장한 괴한의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All the way in the building. It's hard to say how fast. I mean, he was traveling with purpose. 무장괴한은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고 차량에선 다량의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CNN은 해당 차량이 레바논 출신 남성 명의이며 이 남성의 가족이 최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제보를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표적 폭력 행위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We're gonna be right down to the bottom of it. It's absolutely incredible that things like this happen.
같은 날 오전 버지니아주에 있는 대학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총격범은 과거 이슬람 테러 조직 관련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는 인물로 FBI는 테러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He stated Allah Akbar, and he was formerly a subject of a FBI investigation in material supporting terrorism. FBI는 그러나 총격 사건이 이번 전쟁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추측대로 테러라면 범행 동기는 이번 전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일과 10일에도 유럽에 있는 미 대사관과 유대교 회당에서 잇따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후 처음으로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수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 대신 군사력 약화로 목표를 수정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첫 성명이 발표되고 몇 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 첫날 숨진 아버지처럼 모즈타바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אני לא הייתי מוציא פוליסות ביטוח חיים על אף אחד מהמנהיגים של ארגוני הטרור, זה פטרון הטרור שלהם. 그러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 제거에 대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여건의 조성을 세 번째 전쟁 목표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의 붕괴는 이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겁니다. 이란 국민이 봉기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מישהו לשוקת, אתה לא יכול להכריח אותו לשתות. אנחנו ניצור את התנאים האופטימליים לבצע את זה, כולל פגיעות מהאוויר, כפי שעשינו אתמול, כפי שאנחנו עושים בימים אלה. 이스라엘 내부에선 단기간에 민중 봉기를 통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작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정부 세력은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의 위협 속에 위축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의 목표를 정권 붕괴에서 군사력 약화로 틀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종료 시점이나 출구 전략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등과 반전 여론에 밀려 연일 종전을 입에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요격 미사일의 중동 반출을 지켜보며 오랜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전쟁처럼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도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나흘째인 지난 3일 밤 전조등을 켠 미군 트럭들이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 6기를 밖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요격 미사일의 중동 반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때 크게 반발했던 중국. 공식 논평에선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中方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的立场没有变化. 그러나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오랜 앙금을 되살리며 뒤끝을 보였습니다. 언젠가 철수할 수도 있는 사드 배치에 한국이 왜 그토록 많은 정치적 자원을 투자했느냐는 겁니다. 또 주한미군이 사드 레이더는 그대로 남겨뒀다며 중국을 감시하는 위협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매체 SCMP는 한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 위협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1곳이 이란의 반격 표적이 된 것처럼 타이완 유사시 중국도 비슷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군이 타이완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자제할 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이었습니다. 1,500원을 위협하며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코스피는 5,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피력하면서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충격은 국내 증시 개장 때 고스란히 반영돼 코스피는 문을 연 직후 3%대 낙폭을 보이며 한때 5,4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오후 들어 5,4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날보다 1.7%가량 내린 5,487.2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을 때 코스피가 장중 8%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것과 비교하면 변동장이 계속되며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전쟁 2주차 이제 되는 시기인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은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했고요.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는 뭐 주간 하락률이 한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하락했고 현대차도 0.77%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0.4% 오른 1152.96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1,460원대까지 하락했었던 원달러 환율 역시 국제유가 급등에 1,49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과 1,490원대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1,490원을 넘긴 상태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분간 이러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하루 만에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리터당 수십 원씩 떨어졌고 가격대가 가장 높은 서울의 기름값도 1,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통제를 넘어서 수급 다변화와 같은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700원 후반. 석유 최고 가격 시행 하루 만에 각각 50원, 70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 1,700 내려온 게 좁게 또 한 몇 주 만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단가는 좀 떨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체감적으로 확실히 확 느낄 수 있어요. 네, 체감으로. 혹시 며칠 전보다는 1,700 초반대까지만 더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70원대, 경유는 1,880원대로 전날보다 30원 안팎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가장 비싼 서울 기름값은 8일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정유사의 낮아진 공급 가격이 주유소 소매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진 시차가 있지만 정부는 이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정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치솟던 기름값은 30년 만에 가격 통제에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유사의 손실이 누적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인위적 통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결국 수급 다변화와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중동 이외에 미국 같은 다른 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기름값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 정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유소의 불법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가공해 만드는 에틸렌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체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 NCC입니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만 228만 톤. 에틸렌은 원유를 증류해 만든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나프타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플라스틱과 섬유 등 화학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에틸렌 생산이 줄면서 여천 NCC는 고객사에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원료 비축량은 3주 정도로 에틸렌 생산량도 줄였습니다. 1, 2 공장에서 80% 정도 잡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65%까지 다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최고 미니멈으로 지금 운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사용되는 나프타 절반은 수입하는 만큼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LG화학과 하나솔루션 등 에틸렌 제조 기업들은 불가항력 발생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공장 가동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최대한 가동을 낮추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나프타를 우회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아마 지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료 비축분이 바닥을 드러내는 다음 달쯤엔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동원해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또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 제품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등유의 수입 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등유 제품을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수입업체가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석유 제품을 보세 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자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며 부당이득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유가까지 민생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해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한 거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어기는 주유소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리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해 국민 감시가 필요하다는 건데 1시간여 뒤엔 주변 주유소 가격이 표기된 지도도 띄우며 바가지 신고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오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물가와 직결되는 유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글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약속은 지킨다거나 부처별 칸막이가 없다며 기사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효능감을 강조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취임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응답자들이 긍정평가한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수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배경으론 중동 사태 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앞으로도 SNS나 공식 일정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어준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를 고발한 이튿날, 친명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왜 이틀이나 늦었는지, 또 해당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어준 씨는 왜 법적 조치 대상에서 뺐는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폭로 내용을 사전에 몰랐더라도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등 김어준 책임론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정서하고는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한 결정이니까. 김어준 씨는 거듭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해명과 경고를 오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단계 기록에도 장인수 기자가 그날 라이브에서 한 말은 없습니다.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모조리에다가 무고로 보내버릴 테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출연자가 말실수한다고 방송사 사장을 고발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는데, 여권 핵심은 YTN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와대까지 출입하는 등록 언론사인 만큼 방미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권이 이처럼 들끓는 건 김어준 씨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더 세게 수정하려고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상징 검찰개혁이 얼룩지지 않도록 물밑 조율하겠다고 지지층을 달랬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단호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 무면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지만 49제를 앞둔 고 이해찬 전 총리 SNS에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불똥은 여기저기 번지고 있습니다. 거래설에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외압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입니다.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찰개혁까지 굵직한 사안에서 드러난 민주당 지지층 균열이 이번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진두지휘하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등록을 보류하는 등 당 내부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현직 도 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당이 위기라며 야상 차림으로 판가리, 백의 종군을 외쳤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임명된 이후 꼭 29일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한 방향을 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복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요.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의용 사무총장은 대구와 부산의 공천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보류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파열음은 좀처럼 봉합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혁신선대위 구성, 즉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과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도부 입장은 완고합니다. 혁신선대위가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를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뜻이라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오 시장을 컷오프하라고 반발하는 등 빠른 상황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는 말로 서울시장 추가 접수에 애둘러 난색을 표한 가운데, 중진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정현 공관위원장님, 장동혁 대표님께서 서로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책임당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지율 침체에도 몸집을 키운 건데 부쩍 존재감이 커진 당심이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3명이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난 9일 충북 진천에 있는 한 가정집에 괴한들이 침입해 80대 노인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했습니다. 피해 일가족 중 한 명이 괴한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탈출하자 괴한들도 급하게 도주했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은 마을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낮에 벌어진 강도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죠. 예, 무서웠지. 대낮에 벌건 대낮에 글쎄 그 집에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대낮에 와서 이렇게 묶었대잖아. 도주했던 일당 3명은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 등지에서 나흘 만에 차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묻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괴한들의 한국말이 어눌했다고 진술해 외국인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 모두 내국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일가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를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를 낸 뒤 다시 술자리에 참석한 이른바 술타기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상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자택에 차를 놓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대구 범호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이 숨진 30대 직원 A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신고를 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가루 형태의 마약을 알약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지저분한 방에 봉투에 든 알약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루였던 것을 뒤편에 있는 기계로 변형한 건데 기계에서는 알약이 쉴 새 없이 찍혀 나옵니다. 모두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가지고 있었던 마약들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가루 상태의 마약들을 섞어 알약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알약의 주성분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로 11억 원에 달합니다. 약속된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는데 CCTV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유통한 마약은 식료품으로 위장한 국제택배 형식으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상선과 소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한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을 추적하고 A씨도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2도로 오늘보단 낮겠지만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0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봄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기온이 낮은 데다가 맑고 바람이 약할 때는 서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서리에 약한 식물은 비닐이나 덮개로 보호하고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었던 땅이 녹는데요. 이럴 땐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토사 유출과 낙석,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개지, 축대 주변에는 오래 머무르지 말고 산 주변 도로에서는 낙석 위험 구간을 빠르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담장이나 축대에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시설물 점검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유승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